네, 동학개미 군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 대표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메디톡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제가 궁금한 종목들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메디톡스 말씀을 주셔서 이 메디톡스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부터 좀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뉴스 정도는 체크를 했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학습을 하면서 깊게 파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디톡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소송 전문 메디톡스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메디톡스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은 죄다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견 마냥 지금 자기네들 외에 모든 보톡스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 물어뜯고 싸우면서 승리를 해내고 국내에 대한 점유율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메디톡스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이 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톡스에 대한 유래부터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의 원래 명칭은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명칭이에요. 이 보톨리늄 톡신이 이게 보톡스인데, 이거는 근육을 경직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주름을 개선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름을 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톡스죠. 근데 이 보톡스의 유래는 원래 미용에 사용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시가 있는데 이 사시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게 보톨리늄 톡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최초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게 소아마비, 손이 굳어지거나 발이 굳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보톨리늄 톡신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하다가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름이 펴지면서 미용으로 사용이 괜찮겠다, 이게 미미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보톡스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톨리늄 톡신 자체가 근육을 멈추게끔 만들면서 이거는 치료제나 뭐 이런 미용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최초적으로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 균을 통해서 주입을 한 다음에 근육을 멈추게끔 만드는 치료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균이 되는 균주가 필요하겠죠. 이 균주, 미생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추출한다. 이걸 통해서 보톡스를 만들고 보톡스를 통해서 이제 주름을 핀다. 이런 순서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이라는 게 균주가 있어야지만 그 균주에서 균을 뽑아내고 그걸로 우리가 보톡스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톡스를 만드는 이 균주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균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균을 국가에서 국가로 옮기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민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균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균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좀 강력한 균이라서 이 균주를 옮기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메디톡스는 이 균주를 옮기는 여건이 깐깐하지 않을 때, 그때 미리 미국에서 균주를 들여왔고요. 그래서 그 균주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현재 보톡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증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들은 균을 들여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균주를 훔쳐가서 지금 휴젤이라든지 대웅제약이 보톡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소송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소송이 시작이 된 게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랑 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메디톡스에 대한 입장은 우리의 균주를 얘네들이 훔쳐가서 지금 보톡스를 만들고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주는 우리 거를 뺏어간 거라서 여기에 대한 판매 정지를 시키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보톡스를 소각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훔친 게 아니다, 우리는 토양에서 이 균주를 발견을 했고 그걸 통해서 보톡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송을 걸고 있는 거는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대웅제약이 이거를 훔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소송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보통 범인이라고 지목이 됐을 때 내가 범인이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지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대한 균주와 같다라고 메디톡스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웅제약이 이 균주와 메디톡스에 대한 균주는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게,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염기설이라는 게 달라야 되는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만들고 있는 이 균주의 염기설이 굉장히 흡사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메디톡스에 대한 균주를 가져간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법원에서도 메디톡스에 대한 편을 들고, 아예 이제 판결이 나온 이유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균주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한테 손해배상을 501억을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 거의 다 지급이 되면서 400억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00억 손해배상을 청구가 되면서 사실상 대웅제약이 패배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제조와 판매는 금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보톡스는 모두 소각하라고 법원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해서 2심으로 넘어가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이런 승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웅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 둘 중에 하나로 다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점유율이 크진 않은데 국내에서 한 10% 미만 정도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갑자기 판권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다 뺏겨 버리면서 굉장히 성장에 대한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휴젤이 보톡스 시장에서 국내 1위인데 40%대의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젤이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30%대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에 대한 점유율을 메디톡스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휴젤이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이 왔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메디톡스는 휴젤과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균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라. 그게 증명이 안 되면은 우리의 균주를 가져가서 니네들이 개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에서 균주를 얻어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증명하는 서류가 늦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휴젤도 마찬가지로 대웅제약과 똑같이 이 균주가 다른 균주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소송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균주에 대한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소송을 걸고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라, 그리고 아님 말고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대웅제약과 휴젤은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은 사실상 메디톡스에 대한 균주를 가져와서 이거에 대한 영업권을 침범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톡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K뷰티가 유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 수출로도 굉장히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휴젤까지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점유율을 100% 모두가 가져갈 수 있는 메디톡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대에서 100% 근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메디톡스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제가 계산을 했던 기준이 22만 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1조 6천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과연 이 동종업계 PER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정 주가인가, 여기에 대한 좀 계산을 해봤는데, 과거에 78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잡음이 많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대한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종업계 퍼가 78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메디톡스는 42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업종 퍼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여기서는 지금 과거 기준으로 좀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을 제가 따로 계산했을 때 1조 6천억 가량의 시가총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업종 퍼 78.78배로 계산을 했을 때는
본연의 가치로 업종 퍼만큼만 올라오더라도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퍼가 42배 정도가 나오는데 업종 퍼들은 78배 가량을 받고 있으니까 이만큼에 대한 가치만 받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에서 본연의 가치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2조 9천억 정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가 개수로 나눠가지고 평단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약 40만 9천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에서 본연의 가치로만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주가는 40만 9천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수치적 오류를 범하지 마라. 지금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땡겨 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점유율이 30%에서 100%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가총액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적정 프리미엄을 약간만 붙인다고 하더라도 약 3조에서 한 5조 정도까지만 올려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거의 점유율이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2배를 100% 다 적용을 하기에는 보톡스만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 1.5배 요 정도만 적용을 해서 우리가 5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이 프리미엄까지 했을 때 업종 4를 대비해서 계산을 한다 치면은 68만 5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당 금액이 68만 5천원 정도가 나와야지만 시가총액 적정주가 5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전고점 자체가 딱 68만원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휴젤에 대한 소송이 승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점유율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대웅제약은 승소로 거의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점유율이 국내 기업 1위인 휴젤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젤과 메디톡스에 대한 법정 공방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좀 승소가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클 수가 있고, 메디톡스가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휴젤 쪽이 오히려 더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서 메디톡스에 대한 주가보다는 휴젤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승부를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분석과 지금 가격에서에 대한 본연의 가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40만원대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죽어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접근을 하면서 목표가를 40만원 잡고 계속해서 오를 때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내릴 때 매수라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근데 이 승소가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표가 한 68만원까지는 진득하게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엄청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게, 지금 당장에 대한 68만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휴젤에 대한 승소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비벼볼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68만원은 이상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거의 3배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좀 더 모멘텀이 확실해졌을 때 접근을 해서 10%에서 30% 정도 수익률은 우리가 못 먹는다 하더라도 뭔가 기대 수익률이 명확하고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를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도와드렸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체크를 드리고 영상으로 분석을 통해서 많은 투자 포인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